여러분,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막 차오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구멍을 막는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구멍부터 막아야죠. 구멍을 안 막고 물만 퍼내면 결국 배는 금방 다시 가라앉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하는 급성 무릎 활액막염 있잖아요. 현대의학에서는 종종 주사기로 물만 쏙 빼내거나 스테로이드를 쓰는 약간 양동이 방식을 쓰곤 합니다. 네, 결과물인 삼출액만 제거할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못하니까 자꾸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딥다이브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250 리번 과샤에 대한 임상 데이터와 문헌을 바탕으로 이 낯선 요법이 도대체 어떻게 현대의학이 놓친 치유의 비밀을 담고 있는지 파헤쳐 보는 거죠. 일단 문헌의 핵심은 물이 차는 게 단순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뭐가 고장난 거냐? 바로 세포의 전기적인 환경이라는 거죠. 아, 전기적 환경이요. 그러니까 구멍난 배에서 물만 퍼내는 짓을 멈추려면 그 전기부터 고쳐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피부 겉면을 도구로 문지르는 게 어떻게 관절 속 물을 떼낸다는 건지 사실 잘 와닿진 않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건강한 세포는 보통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전압을 유지하거든요. 아하, 세포마다 기본 전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전압이 뚝 떨어집니다. 방전된 배터리처럼 세포가 대사 기능을 잃고 펌프 작동을 멈추니까 부종을 밖으로 빼내지 못하고 고이게 되는 원리죠. 와, 그러면 250 리본 과시아에서 그 금이나 은, 구리 같은 전도성 도구를 쓰는 이유가 있었네요. 피부를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그 방전된 생체 배터리에 전원 케이블을 딱 꽂아서 미세 전류를 공급하는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전압이 복구되면 세포가 다시 깨어나서 스스로 고여있던 수분을 림프관으로 밀어내고 부종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 스스로 붓기를 빼게 만드는 거군요. 세포 배터리 충전도 정말 신기한데 저는 문헌에서 물리적 압력이 뼈 자체의 구조를 바꾼다는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뼈에 압력을 가해서 전기를 만든다니 이거 약간 가스레인지 켤 때 쓰는 앞전 라이터 같지 않나요? 딱 누르면 스파크 튀잖아요. 가스렌지 라이터 비유 정말 좋습니다. 완벽해요. 전문 용어로는 그걸 압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앞전 효과요? 네,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수산화 인해석이 바로 이런 압전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D 자극으로 뼈를 누르면 물리적 압력이 전기 신호를 변하면서 세포의 칼슘 채널을 쫙 열어주죠. 조직을 복구하는 생화학적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계적인 압력이 스위치를 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서 걷지도 못하던 운동 중독자 환자가 구조적 재정렬을 통해 하중을 분산시키고 다시 걷게 된 임상 사례가 있는 거죠. 와, 무너져가는 뼈대를 다시 세우는 느낌이네요. 그럼 염증이 심한 급성 환자들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문헌에 나온 고령의 가수 사례를 보면 하이힐 때문에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관리 직후에 무대에 올랐거든요. 대박. 어떻게 그게 즉각적으로 가능한 거죠? 진통제를 맞은 것도 아닐 텐데요. 뼈에 가해진 압전 신호가 주변 미세혈관을 무려 400%나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길이 뻥 뚫리니까 산소랑 영양분이 폭발적으로 공급되고 세포 에너지원인 ATP가 급증하는 거죠. 아, 거기에 그 염증을 끄는 소방관 역할, HO1 효소도 방출된다고 나와 있었죠. 네, 맞아요. 전신 항염증 효소인 HO1이 발현되면서 즉각적인 통증 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기계적 압력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학적인 과정이었네요. 근데 효과가 극적인 만큼 사후 관리 프로토콜이 너무 빡빡해서 좀 놀랐어요. 최소 3시간 동안 샤워 절대 금지에 따뜻한 미네랄 워터 300cc 섭취라니 왜 이렇게까지 엄격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단순히 오늘 덜 아프자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를 받고 나면 모공이 열리고 생체 에너지가 활발하게 교환되는 상태가 됩니다. 아, 몸이 외부 환경에 되게 민감해져 있는 상태인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때 찬 기운이나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아버리면 기껏 맞춰놓은 열 균형이 확 깨져버리죠. 애써 빵빵하게 충전해 놓은 배터리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훅 방전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엄격한 규칙의 핵심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는 완벽히 닫힌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샤워 같은 외부 간섭을 철저히 차단해서 세포가 재생하는 골든타임을 지키고 따뜻한 물로 독소를 신장으로 빼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미네랄 워터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이런 원리를 극대화해서 인체가 스스로 회복하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면 인간의 한계 수명인 25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250 철학의 배경입니다. 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뼈와 세포를 구조적으로 재설계하는 치유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전류 흐름, 그리고 뼈의 진동이라는 근본적인 치유력에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특정 물리적 압력이 우리 세포 배터리를 충전하고 뼈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요? 우리가 화학적 약물로만 해결하려는 수많은 통증들이 사실은 전기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리겠네요. 맞아요. 어쩌면 미래에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의류 같은 웨어러블 기기가 24시간 우리 몸의 미세 전압을 추적하다가 전압이 떨어지는 부위에 자동으로 앞전 자극을 주는 있는 병원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청취자님들도 겉에 고인물만 닦아내기 전에 한 번쯤 내 몸의 배터리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